주말에 인사드리네요. 예, 평일에 저녁에 5시 이재석입니다로 날마다 그날 발생하는 뉴스를 그날 하나하나 정리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주말에 넥타이도 풀고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예, 탁현민 앵커 대신에 오늘 하루 대신 진행, 대타 진행을 맡은 이재석입니다. 마음이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요. 주말이라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다루는 주말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주제가 그러하니 조금 마음이 저도 좀 편해지는 감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첫 코너는 또 경제네요. 예. 경제도 있긴 있군요. 예, 뭐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시청을 해봤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것도 그러나 무겁지는 않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출연자들 소개하기 전에 잠깐 제가 댓글 보니까 뭐 어제 전주에서 저 봤다는 분들도 많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많이 이렇게 격려 말씀 주시고 계신데 중간중간에 제가 혹시 기회 되면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예, 5분짜기 얘기도 많고요. 예, 고맙습니다. 주말에도. 자, 무릎탑 경제죠. 예, 순서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지영 작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그냥 가볍게 경제 수다 떨면 됩니까? 네. 네, 예, 근데 제가 좀 지식이 짧아서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이제 주식은 좀 하고 계세요? 네. 주식이요. 저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합니다. 어,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뭐 참 처음부터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그 요즘 뭐 워낙에 뜨겁다고 해서 뭐 박탈감까지 느끼지는 않고요. 다만 네. 저는 그 주식을 하게 되면 너무 그 신경과 에너지를 그쪽에 쏟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네. 그래서 그 신경과 에너지를 제가 거기에 쏟는 것이 오히려 약간 낭비적인 요소도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안 하다시피 하고 하다시피 안 하고 뭐 이 정도? 돈은 많으시니까. 아니요, 전혀. 아유, 많으면 하죠. 예, 많으면 좀 여유 공격적으로 하죠. 있게 그냥. 공격적으로. 예, 좀 뭐 신경도 덜 쓰고 뭐 그럴 수 하락해도 있지만 한번 해보겠다. 뭐 네. 과감하게 해보겠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네. 있는 뭐 그런 물적 토대가 있지도 않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불안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불안감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식으로 넘어오니까 네, 저도 불안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니체 얘기도 하고 한 겁니다. 네. 하고 있으니까 좀 불안감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맞아요. 두 분이야 뭐 네. 그 저랑 만나기 전에도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셨을 테지만 네. 그러면 요즘 그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네요. 왜냐하면 그걸 또 흐름도 살펴볼 겸 또 공부도 하실 겸 일단 체크도 하실 겸 계속 보고는 있어야 되니까 네. 이제 보고 있는 차원에서는 조금씩만 하는 정도. 근데 저도 이제 저희도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빨리 오를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누구도 몰랐죠. 네, 네. 7천이 넘게. 네. 이건 좀 예상 못했던 거. 그래서 아무튼 요즘 네. 뜨겁고 특히 이번 주 보면은 종가가 얼마였습니까? 그 금요일에 7,498. 거의 그러니까 500 평미터. 그러니까 7,500 그냥 네, 편하게 7,500. 얘기하면 편하게 얘기하면. 근데 작년 이맘때가 얼마였죠? 대충이요. 지금 2,500? 2,600 2,600? 올랐어요. 2,400 얼마였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유래가 있습니까? 혹시 그 우리나라에 유래가 없었다는 건 당연하고 근데 예를 들면 과거에 다른 나라를 뭐 다 데이터를 알고 계실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이례적이죠. 다른 나라까지 포함하여도. 이렇게까지 3배 오르는 거는 그렇죠. 정말 지수가 이해를 오른 못하겠죠. 거잖아요. 예. 종목이 아니라. 종목 하나 두개가 아니라. 네. 그거는 좀 이례적이죠. 그렇죠. 네. 예, 종목 하나야 뭐 그렇게 오를 수 있다고 그렇죠. 치지만 네. 예. 그 외국에서도 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으려나? 근데 또 뭐 우리나라 증시 상황을 뭐 집중 보도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예. 그 정도 분위기는 아니지만 네. 요즘에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슬슬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죠. 그 한국 시장에 대한 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어떤 의미요? SK라고 해서 샀는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SK 다른 거더라 아하. 그러면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SK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이거는 SK 통신사. 이제 통신사, 이거는 반도체, 이거는 지주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막 많이 그림을 해주시는 그려놓고 거죠. 막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도 헷갈리지 않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밈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밈은 네. 외국인이 생산한 건 아니고. 외국인들도 그거를 하고 있어요. 네, 아, 한국 네. 주식시장에 예. 너희가 투자하려면 네. 요거 잘 이런 거 구분해라. 해야 된다. 구분해서 네. 이제 응. 기술을 해라. 똑같은 SK SK 로고인데 뒤에 붙은 거에 따라서 텔레콤이냐 다르다. 뭐냐 네. 이렇게. 맞아요. 그렇군요. 헷갈리죠, 우리나라 주식. 그런 밈까지 생길 정도로 주목은 받고 있다.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게 이번 주에 이렇게 7,500까지 오른 걸 보고 좀 어떠셨어요? 두 분은 경제 전문가로서? 저는 드디어 포모가 왔습니다. 포모 현상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막 따라
잡는 예. 거예요. 공포죠, 나도, 공포. 나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나만 뒤처질 예, 것 같다는 맞아요. 공포. 뒤처질 것 옛날 같아요. 비트코인 한창 오를 때 네. 사람들이 포모 현상에 시달렸었잖아요. 그래도 막 여유가 있는 아니 근데 게 경제부 아니라서. 기자가 네. 너무 포모가 늦게 온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촉이 더 발달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촉은 항상 있었는데 계속 매주 저는 사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안 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 어때요? 이제서야 네, 네. 수익률 어떠세요? 그래가 이제 그냥 플러스, 살짝 플러스. 살짝 플러스, 조금 늦게 아직까지 들어가셔가지고. 늦게 들어가서. 사라는 언제부터 했는데요? 아마 이 방송 시작할 때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사세요. 그리고 다른 정보 가지고 계시다면 그거 팔고 사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인데요? 3월? 아, 네. 3월이요? 예. 네. 지금 빠질 5월이죠. 때도. 예. 네. 뭐 괜찮네요. 뭐 아직. 이 작가께서는 뭐 어떠셨습니까? 저요? 이번 주 좀 쭉 저는- 보고. 예. 저는 이제 포모까지는 아니고 원래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씩 사던 이제 물량들이 있었는데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정도를 사서 이만큼 수익을 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올라 버려서 좀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그러니까 더 살 걸 이런 더살 마음들 걸, 맞아. 아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건 뭐 늘 우리가 개미들의 늘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더 살 같고 걸. 뭐 할 걸 맞아요. 이거는 뭐 네. 더 살 걸 그랬다. 평생 따라다니는 네. 우리들의 심리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7,500까지는 올라왔는데 뭐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 물론 이건 뭐 누구도 전망할 수 네.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뭐 전문가들이. 일단은 실적만 보면은 이제 딱 심플하게 얘기해서 그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의 실적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시장을 볼 때는. 왜냐하면은 그 두 회사의 실적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뭐의 시장에서. 90%? 코스피 시장의 예. 전체 이제 상장사들의 실적에서 실적에서. 예. 참 좀 너무 근데 극단적이긴 하다. 극단적이죠. 예. 네. 그래서 그걸 토대로 봤을 때는 네. 좋다. 네, 그걸 토대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싸다. 한국 주식은. 왜냐하면은 실적 대비해서 이제 주가 수준을 따지는 이제 PER이라는 게 있거든요. PER, 예, 많이 그 지수로 들어봤습니다. 해서 아직도 한 7배에서 8배 사이인데 네. 그래서 그게 9배 정도로만 가도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리포트를 냈어요. 네. 그러면 코스피가 8,800까지 갈 수 있다. 어허. 그러니까 다른 상황이 다 상관없이 우리가 주가가 실적만 쫓아가도 그 정도가 된다. 이 얘기고요. 근데 그건 너무 외부 변수를 다 통제했을 때네요. 네, 맞습니다. 내부 변수를 완전 통제했던 상태인데 네. 그래도 사실 9배도 이게 싼 거거든요. 그래요?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PER이? 네. 싼 네. 거예요. 네, 아. 다른 나라. 미국이나 뭐 네. 이제 일본만 해도 그렇고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 그건 보면 어느 정도 13배 합니까, 정도 가니까. 13배. 예, 그리고 아. 미국 같은 데는 더 네. 많이 갈 거고. PER이 예. 그 전체 일년- 명칭이 예, 프라이스 어닝 레이셔. 그러니까 예. 주가 대비 뭐죠? 예. 이익을 얼마나 이익이요. 내느냐 예. 거기에다 이익 대비 네, 주가죠. 주가인 이익 거죠. 대비 주가고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거든요. PBR은 이제 자산 대비 자산 대비. 주가죠. 네. 근데 맞아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걸로 봤을 때는 아직 더 달려갈 네, 수 아직 있다. 더 우리가 달려갈 수 돈을 있다. 많이 번 기업인데 그거에 따라서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근데 그런 생각은 또 들어요. 아까 방금 전에 90%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두 종목이 워낙에 대장주니까 이른바. 그죠? 근데 말하자면 양극화 아니냐. 그러니까 잘 나가는 건 엄청 잘 나가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냈을 때는 맞아요. 네. 7,500까지 왔지만 네. 쏠려 있는 뭐 거죠. 네. 우등생이 몇몇 없고. 그렇죠. 네. 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시장이래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담지 않았던 투자자분들께서는 예. 오히려 수익률이 지수 대비도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죠. 실제로 오른 종목보다 빠진 종목이 맞아요. 많다는 뉴스들도 많기도 많이 나오고 하고. 있으니까. 개수로는. 네, 개수 자체로 따지면은요. 봤을 때는 그럼 그건 좀 개수로 봤을 때 금요일 날도 예. 상승 종목이 370 종목인데 하락 종목이 500 종목이에요. 코스피에서. 네, 코스피. 아, 그러니까 그래요. 확실히 그래요. 어. 코스닥도 마찬가지. 근데 그거가 우리나라만의 현상입니까? 아니면 미국도 말하자면은 양극화가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전반적으로는 AI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는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예. 그렇죠. 거기가 네. 주도하고. 예. 그렇죠. 특히나 그게 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고. 아하, 예. 그렇군요. 사실 세계 시가총액 이런 거를 봐도 예. 상위 종목은 다 반도체, AI, 기술주 이런 그러겠죠. 것들이고요. 예. 최근에 삼성전자가 버크셔 해서웨이도 제꼈거든요. 시가총액 순위로서 네. 그런 전통적인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예. 네. 아. 기업들을 제치고 AI 기업이 삼성전자가 그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도 예. 올라갔다는 것. 그런 걸 이제 볼 때는 이제 AI에 미국도 대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그 네. 좀 사전 대본과 무관하게 좀 질문을 곤혹스럽게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 얘기를 하니까 지금 네. 삼성이
버크셔 해서웨이 거기가 네. 그 우리, 예, 누가-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있는 곳이죠. 아, 네. 내가 아침이라서 어제 제가 밤늦게까지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서울에. 아. 예, 어제 전주 갔다가 예, 제가 좀 워렌 버핏 압니다, 당연히. 예, 압니다. 그 삼성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음. 삼성 위기론이 막 출판가에 막 등장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조금 더 지났을 것 같은데. 재작년쯤? 예, 그때 삼성 진짜 위기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맞아요. 뭐 좀 과감하게 얘기하면 망할지도 모른다. 끝났다. 네. 뭐 그래서 출판계든 뭐 유튜브 그 맞아요. 경제 프로그램이든 그런 위기론이 막 횡행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려나. 근데 그게 이거는 뭐 누구도 네. 예상하지 못한 건가? 그렇죠. 그 이유가 명확히 있었어요. 증권가에서는 예. 그 엔비디아 아시죠? 엔비디아가 이런 AI의 두뇌 핵심적인 GPU를 생산하잖아요. 근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 GPU에 반도체를 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엔비디아가 원하는 사양이 있었어요. 그 반도체. 근데 그거를 하이닉스만 공급을 했고 삼성전자는 계속 테스트에서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위기론이 나왔다. 예, 예. 그게 기술력이 확실히 하이닉스 대비해서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잡지 못하면 삼성전자는 도태될 것이고 뭐 가전만 팔아서는 이 기업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 반도체 기술력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위기론이 나왔는데 이거를 삼성전자가 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아 기술 진보, 기술적 됐어요. 발전이 네, 있었어요? 있어서 예. 아, 납품이 들어가게. 아 점핑이 네. 있었군요.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쭉가. 하이닉스에서 아, 말하는 네. 그 HBM이라는 HBM. 그 특수한 HBM 반도체를 반도체. 사실 삼성이 계속 납품을 못했었어요.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 들어가기 하기 시작을 한 시작해요. 거고. 아하. 그러면서 사실은 둘 다 날아갔다. 둘 다 날아간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예측들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네, 우리가 메모리 잘하는. 반도체. 예. 예. 삼성도 잘하고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잘하는 잘하는. 근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졌어요. AI 때문에. 네, AI 예.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보면은 1, 2년 뒤도 예측하기 힘들지. 그래. 삼성은 이미 2021년, 27년까지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 아, 하이닉스도 보면은 한 3년치, 5년치 장기 계약을 하자 이제 수요처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공장도 지어줄게. 엄청 파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네. 너네 시설 필요한 거 있어 우리가 대신 사다 줄게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왜 예측 못했냐를 가지고 타박하는 건 참 그 야박한 일이잖아요. 예, 야박한 네. 일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불과 1, 2년 전에 뭐 기업 망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은 조금 명구스러운 상황일 것 같긴 해요. 사실 지금이. 예, 예. 한 2년쯤 전이면 사실 삼성전자가 5만 원이 깨지는 오만- 만에 맞아요. 하던 때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26만 8천. 네, 25만 넘었으니까. 아니 전 삼성 주식 안 가지고 있어서 아 5만 원, 그때 25만 원. 대비해서 네. 네. 아 오프닝 멘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포모가 오셨어요. 아, 포모가 조금 안 보고 계셔가지고 포모가 걸러 오셨어요. 오셨던 포모가. 거. 네. 네. 맨날 뭐 중요하죠. 내란 정치 선거 이런 거에만 집중하다가 아, 그러셨구나. 그게 제일 중요하죠. 물론 네. 예, 제 입장에선 뉴스를 맞습니다. 정리하는 직업이니까. 근데 저희가 그래서 더 불안감을 줄지 모르겠으나 도표를 좀 볼까요? 코스피 추이를 좀 정리해 같이 오셨다고 한번. 하는데 예. 네.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예, 특히 많이 올랐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역사적으로 1989년 코스피가 1000에서 2000 되는데 18년이 걸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기 보시면은 작년 1월부터네요. 네, 5천에서 작년 1월부터 7천이 가는데 진짜 그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은 거죠. 특히 이제 4천에서 야, 예. 7천 가는데도 1년 시간이 4개월. 와 너무 가속이 붙었다고 해야겠죠. 아. 너무 신기해요. 저도. 그 그죠? 보고서는 그런데 네. 아까 얘기하신 거 PER을 근거로 더 갈 수 있다고 더 갈 수 얘기한다. 있다고 네. 계속 얘기를. 만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제가 무식한 질문입니까? 사실 만 얘기도 많이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까 9배라고 했잖아요. 그걸 10배로만 늘리면 많이 되는 거예요. 많습니다. 아하, PER을 네, 네. 많습니다. 10배로 잡으면 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잡으면 많이 되는 거군요. 네. 아, 예. 그리고 요즘에도 계속 이제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을 상향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예상되는 실적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PER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지금 뭐 반도체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양극화 우려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그 지금 작가님께서 준비하신 것 중에서 그 이른바 상장지수 펀드 요즘 많이 듣는 네. 용어인데 ETF요. 네. 네. 예. ETF. 이것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뭐 그래서? 많이들 하고
주도하고 이런 상황인가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ETF도 많이들 사. 네. 네. ETF도 ETF가 이제 순자산 총액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ETF를 얼마나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ETF가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 그러니까 자산 증식에 관한 거죠. 네. 이거 자금 흐름이 2023년도에 100조 원을 넘겼는데 2025년 6월에는 200조, 그리고 400조 원까지는 불과 3개월이 좀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ETF도 올랐는데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 종목을 딱 찍어서 투자한다기보다는 한 바구니 안에 이렇게 담는 거죠. 예를 그러니까 들면 종목을 여러 개 담는 거죠. 그렇죠. 여러 네. 개. 네. 요 반도체주 관련한 ETF 샀다라고 하면 그 ETF 안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예. ETF를 투자할 때는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하기 애매하신 애매한. 분들, 그런 분들께 선택을 하거나 그 종목도 제가 고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상품을 보시고 상품을 네. 봐야 상품에 돼요. 이미 펀드. 정해져 네, 있습니까? 정해져 네. 있어요. 아, 그 펀드 안 해봐서. 매니저들이 아. 이제 정해서 요렇게 묶어가지고 그럼 파는 거죠. 제가 볼 때 이제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조금 이건 아닌데 싶은 것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섞여 있겠네요. 그런 게 섞여 섞여 있을 아,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은 반도체 ETF라고 해도 그 회사마다 조금씩 이제 구성이 달라요. 네. 반도체 ETF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삼성전자, 맞아요. 하이닉스는 한 반 정도는 이제 가지고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종목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의 선택지가 달라지는 거죠. 네.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를 사는 그런 ETF도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뭐 삼성 SDI 뭐 이런 이제 대형주들을 그냥 담아가지고 네. 이렇게 올라가는 ETF들도 있고 그렇군요. 그렇게 보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예.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 그럼 작년부터 만약에 ETF를 반도체주 위주로 했던 분들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낮다고 봐야 돼요? 대략? 이건 뭐 물론 상품마다 너무 네, 상품마다 너무 다르죠.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이렇게 ETF 했다는 사람들은 수익이 아니, 얼마나 났답니까? 꽤 벌으셨을 텐데 이제 네. 대신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많았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수익률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산 거보다 적었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아니 뭐 그렇겠죠. 네. 예. 거기가 워낙 그래서 많으니까. 근데 요거는 저희가 통계를 내기가 좀 애매하죠. 음. 왜냐하면 상품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통계를 상- 한번 내봐야 되겠다. 네, 한번 예. 저희가 네. 내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가 거의 한 너댓 배가 올랐고 네. 너댓배 네다섯 배 음.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그보다 더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고려를 하면은 ETF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상당히 벌었을 근데 것 많이 같다. 버셨을 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음. 대신 진행 오늘 하루 1일 진행자로 맡기 전에 저희 제작진이 전해준 바에 따르면 두 분하고 좀 이렇게 가볍게 경제 토크를 한다 그랬는데 제가 너무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박 기자 웃음이 좀 무겁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럴까요? 네. 항상 지난주에 근데 질문이 네. 가벼운 질문은 없어요. 네, 가볍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사실. 가볍게 할 수는 없고 뭐 물론 좋은 소식이긴 한데. 좋은 소식이긴 한데. 예. 네. 음. 괜찮아요. 네.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제가 또 연상작용으로 통통 튀어서 네. 네. 삼성 얘기 우리가 지금 많이 하니까 네. 두 분은 네.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네. 삼성 노조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제 파업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협상이 아직 타결이 안 됐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의견들이 있고 토론들이 있습니다. 두 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 이거 뭐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얘기 나눴던 사실 지난주에 거. 했던 했었습니까? 얘기라 아, 가지고. 예. 네. 부분이기도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삼성전자가. 입장이 좀 달랐어요. 달랐다는 아, 두 분이 대립됐습니까? 대립은 아니고 대립이라기보다는 약간 각- 역할 분담을 네, 해서 역할 분담을 나왔다고 해야 되나? 했었어요. 네. 시점에 따라서 시각에 네. 따라서 본인 의견과 다르게? 아니요 이제 준비를 그렇게 해오다 준비를 서로 보니까는 그렇게 오히려 좀 그렇게 된 했었던 거죠. 거죠. 아, 그러니까 네. 본인들 뜻도 그러하고 네. 그런데 우연찮게 그게 엇갈렸어요? 네. 예, 맞아요. 그럼 요지만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엇갈리셨어요? 이게 계속되고 있는 이슈이긴 하니까. 저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재계의 입장에서 예. 또 이제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노조 금액을 추산을 했을 때 그 금액이 삼성전자의 1년치의 연구개발비보다 높더라.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네. 이제 기자님은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사이에 인력 빼가기 경쟁에서 촉발된 거다 결국은. 그런 이제 노조 그렇게 보면서 좀 더 말씀을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안 좋다고 하면서 삼성전자로 많이들 빠져나갔거든요.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들어줄 필요는 있는데 삼성전자의 지금 타이밍과 그리고 이제 파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소통하는 방식들은 좀 잘못된 것 같다. 공감을 좀 못 얻어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지영 작가님은 회사 입장 생각하자 박세인 그런 건 기자는 아니고 양비론이다. 저는 계산기를 들고 제가 너무 단순하죠. 짓궂게 하는 겁니다. 예. 계산기 그러니까 이지영 작가님 근데 뉘앙스는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그 금액이 너무 많더라. 네. 그거 아닙니까? 맞아, 그랬었고 회사 생각 좀 이제 더 해봐야 된다.
아니 그냥 재계 입장이 이렇더라 이런 거죠. 네. 아 간접화법입니까? 네, 가장- 저는 작가님의 생각을 믿었는데. 저는 네. 그 5시 이재석입니다 프로그램에서도 언급을 좀 했는데 모든 명제가 다 부분적 진실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라는 게 뭐 재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시설비도 거액이 어마어마해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도 일리가 있고요. 재투자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근데 그동안에 피땀 흘린 노동자들이 그럼요. 성과급 달라.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 또 추가하자면 반도체 기업이 뭐 자기들만 잘나서 성장했습니까? 국가적인 지원, 제도적 지원, 또 협력업체 노동자들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생안이랄까? 공적 어떤 상생안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앞에서 주주분들이 또 시위하기도 해요. 맞아요. 주주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배당금으로 많이 와야지 왜 노동자들이 저렇게 과하게 주장하느냐. 그 주주자본주의적 관점을 주장하는 주주분들 말도 일부 일리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모든 명제들이 다 일리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조금씩 해서 그 몇 퍼센트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예.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협력업체 노동자분들이라든가 그 공적 상생안 부분에 더 방점을 찍고 싶어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뭐 제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저 따위가 예.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네. 협력업체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넘으면 안 된다. 영업이익률이 예전에 예. 돈 많이 벌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지탄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값을 제대로 쳐주고 만약에 회사에다가 회사 대 회사로서 값을 네. 제대로 쳐주고 그리고 이제 사내하청이라고 해서 이제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으면은 진짜 일하는 거에 맞게 그냥 대우를 해준다면 사실 그 기본만 갖춰줘도 되지 않을까.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민 상장 펀드는 뭐 어떻게 돼요? 22일부터 판매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떤 펀드입니까? 예, 국민 성장 펀드라고 해가지고 5년 예, 동안 성장 예, 펀드. 예. 죄송합니다. 상장 펀드. 예.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사실 트레이드 예. 마크라고 할 수 있죠. 5년 동안 150조 원을 이제 뭐 기업, 은행, 막 그냥 산업은행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건데요. 네. 그 중에 이제 6천억 원을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매년 6천억 원씩 총 3조 원을 일반 국민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전체는 얼마라고요? 150조. 150조인데 그 중에 6천억. 6천억을 국민들 돈으로 3조죠, 3조. 3조 5년 동안이니까. 65, 30. 예. 그래서 33조를 네. 국민들 돈으로 만든다. 네. 그게 국민 성장 네. 펀드다. 예. 네. 예. 그래서 일단 투자 대상이 지금 저렇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이거부터 할까요? 일단은 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예. 말씀하신 판매사 거고. 예. 저기서 저희가 살 수 있어요. 22일에 이제 판매를 아하. 시작했는데 예, 예. 총 3주 동안 팔아요. 3주 동안 팔고 그냥 딱 닫아요. 문. 네. 그 전에 완판이 될 수도 이거 있고. 우리 살 수 있어요? 우리 일반? 살 수 있죠. 지금? 네. 3주 동안 살 수 있고 살 수 있으니까 국민 네. 성장 펀드 아닌가요? 아닌가요? 예전에는 예. 그 먼저 우선권을 주는 그게 있었어요. 네, 저소득층. 일부를 그거 한번 예. 해서 해보려고. 그래서 네. 6천억 원인데 처음 2주 동안은 1,200억 원은 따로 빼가지고 네. 연소득 5천만 원 맞아요. 이사 그게 있어요. 이하인 사람들한테 일단 먼저 선파해요. 기회를 판매를 준다. 예. 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 그러고 나서 그게 만약에 남으면은 그 남은 것도 3주 동안 판다고 했잖아요. 네. 그 3주 차에 일반 국민들한테도 파는 거고 예. 그 전에 완판이 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번에도 그러면 그렇게 예, 단계적으로 이번에 그렇게 예. 하기로 그래서 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예, 일반 넘어올 수 국민에게 있는지 4,800억 어허.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그 5천만 원 이하 소득자에게 1,200억 예. 이렇게 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투자하는 곳은 아까 네. 그래픽에서 아까 나갔었는데 예. 그리고 네. 저 세 펀드가 운용사는 다 다르지만 네. 똑같은 상품이에요. 아, 돈만 저렇게 모은 뒤에 예. 이제 맞아요. 또 10개의 자산 운용사가 각각 이제 알아서 예. 투자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세 펀드의 운용사가 받아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배분하는 거라서 그래서 똑같은 방식이고 아까 오른쪽에 보면은 그 은행들이랑 증권사 이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은행 증권사가 자기가 이제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곳이라든지 예. 그런 데 가서 사시면 그냥 될 것 같습니다. 사면 네.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 네.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진들 산업 어떤 분야에 게 있는지 투자한다. 12가지. 네. 네. 뭐 저건 안 읽어봐도 알 것 같고. 예, AI가 좀 오타를 내기는 하는데 예. 반도체 2차 전지 저기 AI도 있고 콘텐츠도 있고 로봇도 있고요. 뭐 그런데 이런 그 식으로. 펀드가 네.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손실이 나도
네. 감수해야 되고 그런데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네, 됩니까? 손실은 어떻게 20% 정도까지는 정부가 네. 좀 메워주는 아, 부분이 20%까지 네. 정부가 메워줘요? 네, 네. 그런 장점이 좀 괜찮네. 있고 예. 그리고 소득 공제 혜택도 사실은 네. 있어서 예. 이것도 좋죠. 만약에 연봉이 8천만 원인 분이 3천만 원을 넣으면 그 많이 넣는 거죠. 넣으면은 연말 아, 8천만 원 연봉인데 3천을 저기다 그냥 그러니까 넣어버린다. 예. 넣는다면 음. 288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뭐 10% 정도는 이제 10%안 되게 좀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로. 아, 소득 공제로만. 네, 그런 예. 혜택이 있어요. 3천만 원이면 1,200만 원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요? 예, 그러면 연봉이 높은 분들은 그 세금을 많이 내는 구간에서 소득이 1,200만 원이 빠지는 그렇죠. 거니까. 오호. 그래서 이것도 장점. 그래서 지금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게 이번에 하이닉스 성과급 받으신 분들이 연말정산할 때 연봉이 많은 걸로 뜰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좀 많이 사지 않을까. 아, 그러겠네. 근데 사는 데 있어서 액수 제한은 없습니까? 최대 이제 전용 계좌를 만들면은 예. 5년이라 그랬잖아요. 5년간 한도가 2억 원이고 아, 한 사람당. 네, 그리고 올해 한도가 1억 원. 그리고 전용 계좌를 만들지 않으면은 1년 내 3천만 원. 근데 이거는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용 계좌 만들어. 네, 아까 네. 그 말씀드렸던 은행과 은행, 증권사에서 증권사에서. 이제 가서 그 네. 성장펀드 가입을 하면서 전용 계좌를 전용계를 만들고 세제 혜택 받고 네. 액수는 상관없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최대치만 있는 네, 거니까 최대치만 있는 거니까 자기 1억. 상황에 맞게 그냥 하면 네. 되는군요. 예. 2주 동안 판매액의 20%가 이제 네, 아까 연봉이 1,200억. 예. 연봉이 좀 적으신 네. 분들에게 일단 돌아가고 나머지 물량은 3주 차에 전 국민 대상. 예. 그래서 조금 시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도 뭐 하실 생각입니까? 저도 해야죠. 하고 예. 이제 지켜봐야죠. 왜냐면 이거 브리핑을 또 계속 해야 네, 되니까. 많이는 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실제 해야겠죠. 투자를 예. 해봐야겠죠. 예. 많이는 못 사도.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분 덕분에 제가 좋은 일 네. 아마 빨리 완판이 될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네. 완판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막 서버가 다운되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 많이 몰리면. 네, 그럴 첫날은 가능성도 그럴 수 있을 것 있고요. 같아요. 예. 네. 예. 또 제가 싫어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죠. 무릎탁 네. 경제. 예, 무릎탁이 이제 탁현민 앵커에서 따온 거군요. 네. 예, 네, 무릎탁 맞습니다. 경제. 이지영 작가와 한국일보 네. 박세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